반갑습니다. 순간 부쩍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어디 직장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낮에도 이렇게 막걸리를 한 잔 할 수 있어서. 오늘 청주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추위가 정말 매섭습니다. 아주 동장군입니다. 금년도에 제일 춥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내가 추위를 녹이라고 이 지금 막걸리를 왜 이렇게 듣냐면 이게 황칠 막걸리입니다. 황칠 막걸리. 황칠나무 아시죠? 이 건강에 뭐 황산화 효과서부터 그냥 줄줄줄해서 만병통치 약으로 나오는 게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를 넣고 녹두로 만든 삼계탕을 먹어도 정말 몸 기운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그렇게 황칠나무가 좋은 막걸리가 집에 있는 걸 아는 아내가 추위를 녹여주고자 정성스럽게 막걸리를 데워가지고 몸을 녹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겪은 것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를 가는데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서 1003번을 타고 오송역까지 갔습니다. 오송역에서 내려가지고 환승을 해서 509번을 타고 청주를 가려고 하는데 이 카드가 신협카드예요. 신협카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승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카드가 분실했다가 어제 신협에 가가지고 그 분실 신고한 걸 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도 됩니다 해서 사용했더니 또 처음에 사용하니까 잘 됐고 환승을 하려니까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사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게 전화가 또 금방 됩니까? 뭐 눌러라, 대기자가 몇 명이다. 그러다 거의 청주까지 다 갔어요. 이거 목적지 직전에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이거 본의 아니게 이게 참 이 결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내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은 내가 당연히 내야 될 걸 안 내는 데 대한 죄의식을 할까요? 뭔가 우리는 그 정도를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비껴가면은 그게 좀 참기가 좀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렸지만은 또 이제 청주에서 세종시로 또 오야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내가 청주에서 머리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아내한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교통카드 기능이 안 돼서 세종시를 갈 수가 없어. 당신 그 미용하면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때까지도 생각 못했던 이발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나도
충북대학교 그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고 있을게. 그래서 이발을 하고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중간 지점에서 타고는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세종시까지 무난하게 온 겁니다. 작은 거지만은 인간의 두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작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제가 불면증에 걸려서 굉장히 헤매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한일병원을 가는데 옆 좌석에 어떤 분이 탔어요. 그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 뭐 청원군 사회복지 뭐 협회장인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알고 보니까 제일교회 윤희범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불면증은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증평 직장에 있어서 출퇴근을 했는데, 퇴근하면은 6시 넘어가지고 몇 시, 그 아마 증평에서 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청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우암산 야간 산행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많은 경험을 해서 터득한 지혜라는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사라지는 거는 도서관이 하나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기꾼 같지 않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무려 4년간 야간 산행을 해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요구한 것도 없어요. 제가 아내하고 같이 하도 고마워가지고 밥 한 끼 사준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밥을 사줬어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는 그 불면증을 낫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산악회를 다녔었거든요. 산악회 다니는데 어느 분이 또 나타났어요. 그분도 또 야간 산행을 좋아한다네. 뭐 저를 그냥 뭐 산단산성이다, 뭐 우암산이다 데리고 다니며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교회 그 윤희범 집사님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은 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자예요, 남자. 그 다음에는 그 여자분이었었는데 몇 년간 또 한 2, 3년간 될 것 같으네요. 산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그냥 야간 산행이 뭐고 그렇게 해줬어요. 특별한 관계는 안 해요. 오해하지 마요. 그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또 끝날 무렵 되니까 은성교회 제가 다녔었는데, 청주 은성교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장로교회, 거기에 또 집사님이 제주도를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강한 중부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나버렸어요. 이 정신세계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한계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주병원을 우연찮게 갔어요. 근데 거기 친구 엑스레이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의사들이 잘 판독하는 못하는 그 수준을 넘는
기사요. 그 기사가 딱 보더니 여기 왔는데 내가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점검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간이 완전 석탄 공장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일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의 교회는 청주 은성교회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 걸 완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계속 펼쳐집니다. 제가 주산골 골조로 철핀 2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거하려고 딱 했는데 그 철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쇳덩어리가 없어졌다고요, 이 몸에서. 그런데 뼈는 무지하게 지금 잘 붙고 이제 마지막 철핀을 2월 19일 수요일 날 제거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철핀이 하늘로 솟았어요? 땅으로 꺼졌어요. 녹아 없어졌어요? 밖으로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밖으로 빠졌을 거라고 봐져요. 이게 왜냐면 꺾일 때, 아델에서 꺾을 때 좀 아픈 기운이 있고 이게 동그랗게 새카맣게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 이해는 밖으로 빠졌다고 하는 거 이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빠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엑스레이 하고 CT를 찍었는데 정말 뼈가 잘 붙었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아이들 대입수능 있지 않습니까? 대입수능을 지금 현재와 같이 바꾼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가래떡데이 아니면 대입수능 김선영 이렇게 넣고 한번 검색해봐요. 지금도 그 신문에 난 게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나는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것을 농림부에 또 교육부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서 지금 11월 11일 이후에 실시하는 겁니다. 또 말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간지라는 게 있어요. 간지,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게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자기 띠. 나는 닭띠다. 나는 뭐 소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띠. 그 간지를 연도로 계산하는 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서 간지를 계산하는 거. 콜럼버스가 흰대륙 발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창실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인류의 소통의 날을 제가 창실했어요. 청주에는 인류 기원묘,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벼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 소로리법시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사가 안 했었어요. 제가 프랑스를 갔어요. 프랑스를 갔는데 르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뭐 프랑스 번영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졌습니다. 물론 중국에 가가지고 그 연변을 달리면서 백두산을 갔을 때도 주먹을 불끈 졌어요. 왜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데. 프랑스는 르브르 박물관이 다 약속들 약탈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힘의 우위를 보이면서 그 약탈에다 놓은 걸 갖다 놓고서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 민족은 저만큼 되지 못할까? 여기서 나폴레옹 동상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청주 소로리법시 황금열쇠. 인간의 닫힌 벽을 푸는 열쇠. 그걸 특허 출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인류 소통의 날을 만든 겁니다. 인류 기원묘가 뭡니까? 사람을 정착하게 만들고 번영시킨 거 아니에요, 인류를. 결국 인류를 번영시킨 우리 민족, 대한민국, 바로 한반도다. 그 세계를 번창시키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인구가 74억이 넘었나요? 그 인구를 번창시킨 주식, 쌀, 그 제법법이 세계 최초의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세계는 갈등과 투쟁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 벽을 허무는 이 청주 소로리법시 황금열쇠,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직원도 인정 안 할 거예요. 뭐 뼈다구 같은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찼습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선로별로, 중요 선로별로 차단을 하게 되는 이런 시국이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최초 가장 발빠르게 제가 대응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전력 생산을 이룬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뚝딱 때리냐, 몇십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4조 5천억 드나요? 원자력 발전 하나 세우는데 그게 100만 킬로 생산되는데 충주에서 98만 킬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한 게 충주요, 충주. 제가 충주에 근무해서 시향한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런 기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꿉니다. 누구의 생각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쭉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 또 여러분들도 종교를 가지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대 한국 인물사에 나온 것을 덧붙여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84쪽인데요) 284쪽인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957년 7월 13일 충북 청원생. 아오는 천광 신망에 믿음 옛날. 펼쳐보겠습니다. 280쪽에 실려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예를 들어 한강 작가. 가만히 있어도 그 떠오릅니다. 그러나 묻혀있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이 사회에 전한 것도 유익 바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낭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1957년 7월 13일생) 충북 청원생. 호는 천광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죠. 신망회를 신앙관으로 이타적 헌신과 박애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수차례 헌혈로 발급받은 헌혈 증서를 백혈병 어린이를 위해 기증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1992년 2월 12일 장기 기증 본부에 새 생명을 구하고자 장기를 기증하고 의학 발전의 초석이 되고 화장문화 정착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고자 시신까지 기증했다. 전 세계 지구촌은 경제불안과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저탄소 녹색 선장을 미래 발전의 화두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정책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에도 기여하여 제34회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수상하였다. 한국전력공사에 재직하면서 필요한 전기를 바로 알고 바로 쓰게 하고자 찾아가는 고객 알 권리 충족운동을 통하여 대국민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전력수급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 미연면에서 김윤중공과
최병순 자당의 아들로 태어나 용국초등학교와 미연중학교를 거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1977년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하여 남북의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긴장의 현실을 절감하고 대한민국 용공수여의 일익을 담당한 인사로 신인사 대천명이 그의 생활 철학이다. 민족 중흥의 웅비를 펼치는 길이 국가 경제 발전에 있다는 신념으로 1981년 한국전력 공사에 공채로 입사하여 선진 한국을 이룩하여 인류 공영의 이념 구현에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외계층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전력 대란 발생 시 뛰어난 통찰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익을 하였고 어린이 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국가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위험지역 반사경과 가로등 교통안전시설과 공원 편의시설 그리고 등산로 나무 이름 달아주기와 독창적 스트레칭을 개발하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2007년 고객만족도 유공 직원으로 해외 연수를 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상 및 모범직원상, 청주시장 퀴즈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1년 청주청원 1인 1책 표내기 공모 장려작인 건강과 행복과 대박을 위하여라는 건배사 모임집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인 이옥순 여사와 슬아의 아들 진순, 딸 혜성, 혜령을 두고 있으며 세상을 밝게 살며 마음은 넓게 갖고 희망은 크게 품자는 가운이고 본가는 광산이다. 좀 잘 써서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기왕 살아가는 거 이 사회에 울림을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